땅속 깊숙한 곳에서 긴 역사의 발자취를 거슬러 올라가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책 속이 아닌 현장 속에서 직접 발로 뛰며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탐험가. 그 결과 세계 최초로 한국 국명이 붙은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를 탄생시키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겹겹이 쌓인 시간의 지층 속에서 1억 년 전의 타임머신을 발굴해 새로운 공룡 시대를 개척한 지질학계의 공룡 전문가. 그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전라남도 화순 서유리에 위치한 공룡 발자국 화석산지. 천연기념물 제487호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높은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돌로 만든 타임머신 화석을 분석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나온 것인데요. 여기는 우리나라 공룡 화석지 가운데서도 이 육식공룡의 발자국이 아주 잘 나온 전라남도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입니다. 땅속에서 보물을 발굴하는 우리나라 공룡 연구의 개척자 허민 교수입니다.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은 1999년에 발견한 발자국 화석을 시작으로 다양한 공룡과 익룡들의 발자국이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지역입니다.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공룡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여기가 4개가 들어가냐 이게요. 그다음에 여기가 5개. 그다음에 여기가 보면 6개가 여기 있죠 이렇게. 이게 보면 발가락을 보면은 이 공룡 발자국이 이것이 육식인지 초식인지 아니면 초식에서도 4발 못 긴 용광류인지 아니면은 2발로 주로 다니는 조광류인지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운데 보면 날카롭게 보이잖아요. 그 발톱의 모양이 끝에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끝이 지금 발톱의 모양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육식공룡 발자국이다라는 걸 확실히 증명하는 거죠. 과거 한반도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의 발자국은 그들이 살아 움직인 흔적이자 공룡의 종류를 유추해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시면은 아주 작은 공룡인데 이거는 지금 발자국의 폭행이 넓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초식 공룡이에요. 그 중에서 아주 크기가 좀 적은 그런 조항이 공룡이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또 걸어가는 거 쭉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쭉 나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끝이 뾰족하고 긴 모양이 육식 공룡, 끝이 뭉툭하고 비교적 짧은 발자국 모양이 바로 초식 공룡의 것인데요.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확실히 나죠. 이번엔 또 다른 종류의 공룡 발자국을 찾으러 가볼까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 저기서부터 그 일이고 저쪽 끝에서 한번 저희들 한번 봐보실래요? 아, 저 위에서부터요? 못 긴 공룡이 용광류인가요? 용광류죠. 이게 지금 여기 2발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가 받고 이거 앞에 먼저 밟았는데 그 다음에 퇴적층이 미끌려서 쭉 밟으니까 층이 여기 올라온 거죠. 그다음 얘들 그다음 여기 쿵 밟은 거죠. 받고 강. 그다음 여기도 쿵쾅. 아이고 바빠. 그다음 여기도 쿵쾅.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저 끝까지 간 거죠. 이렇게 2세트, 3세트 이렇게 세트예요. 이렇게 다양한 공룡 발자국 화석들이 이곳에만 몰려 있는 이유는 뭘까요? 과거에 이곳이 하나의 호수에 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9천만 년 전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았거든요. 지금과 다르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바다가 거의 없었으니까 호수 사이에서 공룡들이 물 먹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뭐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곳에 생활했던 거고 그 생활했던 증거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1억 년 전 한반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중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중생대 백악기의 한반도는 강과 거대한 호수가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러 모여든 공룡의 무리가 호숫가를 거닐면서 발자국을 남긴 것이죠. 여기 사죠. 세월이 흘러 단단한 화석으로 드러난 공룡 발자국을 분석하기 위해선 화석이 발견된 지층이 어떤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석사 막 들어갈 때니까 1983년 만들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퇴적학을 연구를 했었는데 사암 가운데서 이게 정말로 중립질이냐 세립질이냐 조립질이냐라는 걸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많이 구별이 안 되면 거기 있는 걸 하나하나 다 따가져 가지고 우리가 박편을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파고 해야만 그 입자 쌓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복잡하고.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걸 직접 갖고 다니면 야외에서 육안이 바로 관찰되기 때문에 2층은 세립질이다. 2층은 중립질 사안이다. 이렇게 구별이 쉽죠. 그다음에 40년 현장 경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연구의 지표를 보기 위해 모여든 제자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83년도에 만드셨으면 저보다 13살 많은 애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잠축 길이가 암석의 정보를 확인한 후 더 세밀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몇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내려면 발바닥 하나만으로도 분석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발자국들의 요소들을 특정하는데 뒤꿈치부터 이제 발톱까지의 길이,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가락부터 왼쪽 발가락까지의 그 폭, 그다음에 서로 발가락 사이가 이루고 있는 각도, 그리고 각각의 발가락의 길이 기록합니다. 이 공룡의 발자국을 통해서 어떠한 종류의 공룡이 이곳에 서식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뼈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을 같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폭. 자, 우리는 이제 끝으로 가자고 잠축으로. 그다음 공룡의 크기와 속도를 알 수 있는 발자국과 발자국 사이에 보폭을 재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죽은 모습이 아닌 공룡의 살아있던 모습을 보여주는 발자국 화석. 이것을 이용해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자국을 통해 공룡이 살았던 생태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공룡은 중형급 정도의 크기의 육식공룡이고 보폭 길이를 보니까 86인데 94, 93, 94 평균 한 92 정도 보폭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의 크기, 길이하고 몸의 길이하고를 우리 비교해서 이 보폭의 길이를 재면은 이 공룡이 걸었느냐 아니면 통통거렸느냐 아니면 뛰었느냐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공룡은 전형적으로 지금 팍팍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공룡의 생활상을 알아보기에는 뼈보다는 발자국 화석이 더 의미가 있는 거네요? 아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뼈는 그 자체의 공룡이 어떤 종류라는 걸 알 수는 있지만 그 공룡이 어떻게 생활했고 행동했냐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발자국은 결국 그 공룡이 그러면 어떻게 뛰었느냐 아니면 걸었느냐 아니면 두 발로 갔느냐 아니면 총총 갔느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돌로 만든 타임머신이 잠들어 있는 화순 서유리 공룡 발자국 화석상지. 이곳에서 발견된 육식 공룡과 초식 공룡의 발자국만 약 1,500여 점. 공룡이 일정하게 걸어간 보행열도 70여 개 발견되며 공룡의 행동 습성과 생태에 대한 귀중한 지질 유산이 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공룡 연구센터가 자리해 있는 이곳 전남대학교. 발굴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들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서 찍은 발자국 화석의 사진을 이용해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드는 사진 측량법 분석이 이루어지는데요.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발자국 화석의 세부적인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여기는 여수 공룡 화석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섬인데 사도란 섬에 가면 이렇게 발자국이 큰 그 육식 공룡의 대형 발자국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보니까 잘 나오기 시작하네요. 놓쳤던 일부 공룡 발자국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동시에 반영구적인 데이터로도 보존할 수 있어 공룡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에서는 발자국 화석이 아닌 또 다른 공룡의 흔적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뼈와 퇴적물 사이의 경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게 전체적으로 뼈가 보이고 아, 고기 쪽으로 네, 약간 하얗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옆으로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이 뼈가 퇴적물 안에 지금 묻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암석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꺼내기 위해선 붙어있는 돌을 떼어내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돋보기로 뼈의 위치를 확인해가며 정밀하게 돌을 깎아냅니다. 온전한 뼈 화석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요. 이 퇴적물 안 속에 뼈가 묻혀 있기 때문에 크게 작업할 경우에는 뼈도 같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범위 내에서 조금씩 깎아 나가야 됩니다. 정밀함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뼈 발굴은 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게 발굴해낸 것이 바로 1억 년 전 비밀을 가진 코리아노사우루스의 뼈입니다. 갈비뼈를 비롯해 전체 뼈 보존율이 50% 이상인 한국 토종 공룡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룡뼈로 이름을 붙인 진품뼈입니다. 머리 부위 없고 여기 이제 목 부위의 가운데가 목이고 그다음에 척추고 그다음에 갈비뼈가 옆으로 나가 있죠. 양쪽으로 나가 있죠. 국제 논문으로 인정받으면서 저희들이 최초의 한국용 코리아노사우루스 그리고 보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보성엔시스 이렇게 이름을 붙인 한국 토종 공룡의 뼈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룡의 흔적을 찾기 위한 현장 조사를 하던 허민 교수 연구팀. 보성의 해안가에서 공룡뼈 일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뼈는 이제 크고 작은 파편들은 좀 많이 여기저기 보는데 그 뼈는 상당히 그래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드러난 것이 상당히 좀 뭐가 좀 많이 좀 드러나기 시작한. 아, 이거는 뭔가 물건인데라고 생각합니다. 발견 당시 암석 속에 단단히 묻혀 있어 발굴 작업과 정체 파악 기간에만 7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다는데요. 한국이란 이름을 국제학계에 공식적으로 등록시켜준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몸 길이 3m, 높이 1m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아주 작고 귀여운 백악기 초식 공룡입니다. 밑에는 지금 뭐 한반도 공룡의 흔적을 따라 연구한 지 벌써 40년. 열정과 패기만으로 공룡 연구에 불모지였던 우리나라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케임브리지로부터 21세기 위대한 과학자로 선정되고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퀴스 후수에 실리는 등 세계적인 석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 여기, 예. 이거. 이게 아주 저의 그 역사가 묻어 있는 신발입니다. 제가 발굴 현장과 그 다음에 조사 현장에서 신었던 건데, 이렇게 많이 막 거의 뭐 닳아졌죠. 지질학자고, 그 다음에 발굴하는 사람이고, 뭐 남이 안 가는 곳도 이 신발에 의해서 가는 거죠. 예. 공룡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신었던 신발은 어느덧 40년 연구 인생을 대변해주는 흔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지질학자 허민 교수를 공룡 박사로 만들어준 계기는 또 있습니다. 바로 해남에서 이루어진 공룡과의 첫 만남인데요. 가장 감회가 깊은 곳이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룡에 관련된 발굴을 하게 된 그런 최초 시도된 지역이라서 그리고 이곳이 굉장히 초기에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것이 이제 이렇게 퇴적학적 연구 가치가 높아 지질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해남군 우왕리. 하지만 지역개발 계획으로 인해 우왕리 일대는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됐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순 없었던 허민 교수. 아무래도 발굴하려면은 문화재청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 문화재위원들한테 또 설명도 해드려야 되는데 뭐 젊은 교수가 그것도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전남대 교수가 뭘 안다고 그 층을 뜯어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냐고라고 호통을 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역사, 고고학 발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질학이라는 발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를 못 믿으신다면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밤잠을 못 잤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허민이는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공룡 발굴한 말 자체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이제 그 고통 속에서 발굴을 한 거죠, 계속. 해남을 우리나라 대표 공룡 화석지로 만들기까지 그가 최초로 발견한 공룡 발자국을 계기로 엄청난 규모의 화석이 이곳에서 발굴됐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쉐일층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손이 쑥 들어가면 미끄럽게 뭔가 된 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 무전을 해서 거기서 10명 장비 갖고 이쪽 와라 해가지고 이걸 그러면 파자. 팠죠. 이제 거의 정신무립 됐는데도 이제 우리는 배고픈 줄 모르고 막 해가지고 이제 붓으로 쓸고 팔고 했더니 별 모양에 확 박히고 1m 정도 깊이 있는 발자국 하나가 탁 나온 거예요. 와, 이거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보지 못한 완벽한 모양의 공룡 발자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박힐 수가 있을까? 보니까 옆에가 또 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까지 딱 해서 보니까 2개가 딱 보니까 이거는 됐다. 이거는 이거는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발자국이구나. 해남의 공룡 발자국을 시작으로 허민 교수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한반도 공룡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네. 날이 굉장히 춥군요. 연구만큼이나 그가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후황양성인데요. 이게 분명히 뼈는 맞는데 어느 파트냐, 손가락이냐, 발가락이냐 보면은 익룡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건 익룡이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뒤를 이어서 공룡 연구를 해줄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빨을 많이 없애는 자국으로 진화한 거죠. 솔직히 어려운 점이 되게 많은데 그래도 교수님이 여러 가지 학습 도구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수업을 해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해남 우왕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와 보성에서 알화석, 뼈화석 등을 발굴하신 한국 고생물학의 선구자이시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공룡을 좋아하던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교수님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남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제자들이 이 분야에서 입지를 다졌으면 하는 것이 스승의 마음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스승을 딛고 일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스승을 넘지 않고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계적인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스승에 대한 논문도 여러분이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승을 범주를 넘어야만이 여러분이 세계 다른 나라보다 더 훌륭한 최고의 학자가 될 것이다를 항상 강조해요. 모처럼 맞이한 휴일 아침. 연구가 없는 날이면 허민 교수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집 앞 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일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거를 좀 잘라야 되거든요. 휴일에는 땅 속이 아닌 땅 위에서 자라나는 식물에 열정을 쏟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그의 손길을 통해 어느새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진 정원. 주말 같은 데는 이렇게 정원 손질하는 게 좀 스트레스를 좀 푼다 그래야 될까? 그리고 이게 공기가 맑아가지고 상쾌하죠. 키를 높게 맞춰가지고 정원을 손질하는 일도 공룡에 대한 연구도 서두르지 않고 한길을 걷고자 하는 끈기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었겠죠. 감사합니다. 그 길 끝자락에는 허민 교수를 묵묵히 지켜보며 그의 열정을 응원해주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아내 최경석 씨가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을 연구 현장에 가 있는 남편이 한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다는데요. 젊었을 때는 조금 이제 힘들 때도 있고 육아가 있어서 뭐 불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만족하고 존경합니다. 좋은 아빠가 아니야. 교수님은 스스로 그럼 좀 미안하세요? 아, 미안하죠. 미안한데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의 성공적인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허민 교수가 꼭 방문하는 곳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로 무등산에 위치한 세계지질공원 센터입니다. 그가 짬을 내서 이곳을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무등산권에 있는 이 무등산 일대에 있는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이미 2018년에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지구 역사의 신비를 간직한 20곳의 무등산권 지질 명소를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재시킨 허민 교수. 특히 무등산 정상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상절리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데요. 우리만의 것이 아닌 세계에 공유할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화순? 그러면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담양? 모르잖아요. 아,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역이구나 라고 이미 유네스코의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많은 사람들한테 어디를 가야 되니? 거기는 여기를 가야 되겠구나.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우리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거는. 허민 교수의 탐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최근 세상을 놀래킬 또 하나의 발견이 화순 서유리 화석산지 인근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자세히 보면 글쎄. 수고와 노력의 시간 끝에 세계 최초로 익룡의 군집 생활을 증명해주는 발자국 화석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 흔적으로 볼 수는 있는데, 공룡 시대에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파충류, 우리가 익룡이라 그러죠. 그 익룡에 대한 발자국들이 이쪽에는 그 층을 우리가 발견한 곳이에요. 퇴적층 속에 감추어진 수많은 비밀들을 끄집어내는 허민 교수. 식지 않는 열정과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한반도의 공룡이 세계로 비상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무슨 도구가 필요한지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촘촘히 층을 하나하나를 계속 보면서 발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쪽에 공룡 발자국에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의 지배자들을 만나기 위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과학자 허민 교수. 시간의 지층 속에서 멋진 발견들을 이루어내며 한반도의 공룡 도감을 새롭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공룡 낙원의 비밀을 밝힐 그의 발굴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감사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뭡니까? 아이고. 땅이 주는 고유의 선물, 자연유산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한국 지질학의 아버지 허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 지질학의 아버지라 그러니까 조금 어르신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더 열심히 제자를 키우고 그 다음에 공룡화석을 세계화시키는데 그리고 유네스코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열정이라 되었습니다. 이유는 공룡이나 이렇게 화석 발굴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그러지만 열정을 갖고 있으면 그 어려운 고통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